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미국에서 차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한 동맹의 미래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달라진 안보 환경에 맞춰 한국과의 관계를 재조정할 것을 주문하면서 중국 변수에 대한 한국 정부의 태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먼저 보도합니다. 사성장군 출신으로 미국 국방부 자문 역할을 해온 버웰벨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국이 중국의 부정적 반응을 의식해 즉흥적이고 단기적인 결정을 내리거나 애매한 줄타기를 하는 대신 미국이 구상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동맹국으로서 더욱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마르크스 전체주의 정권으로 러시아의 소비에트 연방 수립 때처럼 인접국을 통제하고자 한다며 한국이 자유롭고 독립적인 민주주의로 남으려면 중국의 영역 아래로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이클 웬넌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궁극적으로 결정은 한국의 몫이라면서도 한국은 중국과의 근접성에 대해 균형을 잡아주는 미국과의 장기적 동맹에 의해 혜택을 얻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군은 한국에서 철수할 경우 절대 다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은 신중히 결정해야 하고 북한의 위협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앤드류어 미국 가톨릭대 교수는 전략적 환경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백악관에 입성해도 한국과 미국은 동맹을 단순히 재광하는 차원이 아닌 재보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한 동맹을 강조해온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라 해도 기존 미한 동맹의 변화는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미국 주도의 군사안보협력체인 쿼드와 같은 새 전략적 제휴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단기적으로 중국의 환심을 살 수는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고립 상태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한 동맹의 역사와 가치를 강조하면서 미한 양국 모두 관계 조정을 위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미첼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미한 동맹은 북한에 점증하는 위협뿐 아니라 동일한 가치와 원칙을 계속 공유하고 있다며 호의를 가진 양국은 서로 간 어떤 일시적 차이라도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북핵 육자회담 차석 대표도 미한 동맹은 한국 전쟁의 시련 속에서 구축됐으며 특별한 관계는 현재도 미래에도 계속될 것이라며 미한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과 주한미군 규모,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등의 문제로 동맹이 훼손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 정권이 대미 협상력을 높이고 미국의 접근 방식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도발을 감행해온 과거 전례를 다시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전망했습니다. 또 북한의 경제난 등 내부 사정과 미국 새 행정부의 접근법에 따라 북한 수뇌부가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북한이 미국 대선 이후 도발이라는 과거의 패턴을 반복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북한이 미국을 위협하거나 길들이기 위한 시도를 수년간 이어온 전례가 있고 북한이 대미 협상력 증대를 위해 핵과 미사일 실험을 이용해왔다면서 북한은 재래식 도발보다는 핵과 미사일 실험을 강행할 것이며 내년 1월 20일 미국 차기 행정부 출범 이전에 도발에 나설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And use provocations and or nuclear tests and ballistic missile tests to try to gain negotiating leverage and to use increased tensions to shape the environment for possible dialogue with the United States and to shift the dynamics of that dialogue in its preferred direction. 반면 엔킥 판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선임 연구원은 내년 1월 노동당 대회가 북한의 중요한 전환점이고 주요 정책이 대회에서 결정되는 만큼 차기 미국 행정부 인수기간과 겹치는 내년 1월 전에 북한이 도발을 일으킬 가능성을 낮게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차기 행정부가 제재와 압박에 의존한다면 북한은 핵과 미사일 역량을 더 진전시키며 위협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And that will be the time for the North Koreans to, I think, make certain new capabilities known, to emphasize to the United States that the longer we rely on sanctions and pressure to deal with North Korea, the more North Korea will continue to advance, essentially making the point that time is on the side of North Korea.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북한이 한국을 상대로 미한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치를 먼저 취한 뒤 이후 미국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동을 할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일부 대북 제재 완화 조치에 대한 미국의 동의가 요구되는 남북한 협력 노력을 더 강화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So the actions that North Korea could take, I think, are those actions that it might take regarding South Korea that would have an impact on its relationship with the United States, and then actions that it might take directly affecting the United States. 전문가들은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대북 제재의 자연재해라는 삼중고 등 북한 지도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대내외적 요인들을 지적하면서 북한이 과거와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미국 해군 분석센터의 켄 고스 국제관계 국장은 북한의 경제 상황과 체제의 정당성, 지도부와의 관계 등 내부 요인과 향후 수개월간의 대내 상황 전개 양상이 북한의 행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고, 조셉윤 전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미국 정부의 정책 검토에는 언제나 관여 측면이 포함되는 만큼 북한이 도발하지 않고 기다리는 시간에 비례해 대북 관여와 관련한 기회의 창이 넓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지다켬입니다. 미한 동맹에 대한 미국의 공약은 철통 같으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강력한 연합방위 태세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로버트 에이브람스 주한 미군 사령관이 밝혔습니다. 에이브람스 사령관은 17일 한국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들을 경기도 평택에 있는 캠프 험프리스로 초청해 연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이날 만남으로 우린 준비태세를 갖추고 침략 억제와 대한민국을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필요하다면 우리에게 대항할 적을 물리칠 것임을 거듭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에이브람스 사령관은 또 국방위원들에게 주한미군 사령부의 조직과 구조, 임무 등을 소개했으며 미한동맹과 한반도에서의 평화, 안보, 안정을 지속할 수 있도록 강력한 연합방위 태세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약사와 대학 연구기관 등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 당국이 백신과 치료제 개발 제약회사 등을 상대로 사이버 공격을 감행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등을 사칭해 제약회사와 연구원들에게 이메일 등을 보내 정보를 빼내려 했다는 겁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미국 최대 소프트웨어 업체인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 13일 공식 블로그를 통해 북한의 해킹 그룹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회사 등을 대상으로 해킹 공격을 감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징크로 명명한 북한 해킹 그룹 라자루스와 셀리움, 그리고 러시아의 스트리온튬 등 세 곳의 해킹 그룹이 공격에 나섰으며 이들이 공격 대상으로 삼은 곳은 미국과 한국, 캐나다 등에 있는 제약회사 7곳 등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한 곳은 백신 개발 의료 시험에 연관된 의학조사기관이었고, 다른 한 곳은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 방법을 개발한 곳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기관과 업체 이름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러면서 북한 해킹 그룹이 사용한 수법은 이른바 스피어 피싱이라고 밝혔습니다. 라자루스의 경우 연구원 등에게 채용을 진행하는 것처럼 위장해 이메일을 보냈고, 셀리움은 세계보건기구 WHO의 관계자를 빙자해 이메일을 발송했다는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다만 북한 등의 해킹 공격 대부분이 차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화상으로 진행된 파리 평화포럼에 참석한 브래드 스미스 마이크로소프트 사장은 백신 개발 제약 회사들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이 최근 늘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를 막기 위한 국가 단위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When there are attacks launched through cyberspace, they're always launched from a computer somewhere. And those computers are always in the real world. And so once we're able to identify where those computers reside, we're typically able to work with governments, go to courts, and get the control of those computers transferred so that those kinds of attacks are brought to an end. 제이슨 바틀렛 신미국 안보센터 연구원은 16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백신과 관련한 북한의 해킹 공격을 지적한 대부분의 보고서가 꼽은 북한의 수법은 바로 이 스피어 피싱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that North Korea has used spear phishing and email campaigns in order to trick scientists or researchers or COVID labs and pharmaceutical companies into divulging
private and personal information, so login credentials or information regarding the progress. 바틀렛 연구원은 이어 특히 사이버 해킹 공격을 막기 위한 국제 협력을 강조하면서 특히 북한을 지목했습니다. 지난 7월 미국 당국이 북한 해커들이 진출한 나라로 중국과 인도, 러시아, 말레이시아, 벨라루스 등 5나라를 지목했지만 이들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틀렛 연구원은 그러면서 미국은 사이버 범죄를 막기 위해 북한의 해킹 공격을 가능하게 하고 심지어 해킹 방법을 교육하는 나라나 기관들을 대상으로 압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우택성입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제임스 맥컨빌 미국 육군참모총장이 서욱 한국 국방부 장관을 만나 미얀 동맹과 양국 간의 공조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맥컨빌 총장이 17일 한국 국방부 청사에서 서 장관과 회담하고 한반도와 영내 평화, 안정을 위한 미얀 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두 나라의 육군과 국방당국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동맹을 상호 보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심화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약속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 장관도 미국 육군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번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굳건한 연합방위 태세를 기반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지원하기 위한 한미 육군 간 소통과 공조를 당부했다고 한국 국방부는 전했습니다. 북한 인권단체들과 탈북민 청년들이 사회봉사단체를 결성해 북한 주민들을 위한 인권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나우와 결의열 등 탈북민 단체 대표와 탈북대학생 동아리연합, 여명학교 학생 등 150여 명은 17일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서울 국립현충원을 방문해 현충탑에 참배하고 한국전쟁 중 전사한 참전용사들이 안장된 묘역을 찾아 묘비 닦기와 잡초 뽑기 등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이들은 이날 모임을 시작으로 한국 사회에서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적극적으로 봉사하고 북한 주민들을 위한 인권활동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전하는 노력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행사에 함께한 탈북민 출신의 국민의힘 소속 지성호 의원은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준 순국선열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었다며 탈북민들과 더 많이 노력해 국가에 봉사하는 문화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